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이에요. 요즘 들어서 전기차의 가성비가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거의 내가 내연기관 사는 것보다 전기차가 오히려 저렴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자동차들도 있어서 오늘은 가성비 있는 전기차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중고차로 구매를 해야 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배터리 상태, 과연 내가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뭔가 주의해야 할 점이 없는가? 세 번째, 배터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기아 EV6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EV6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팔렸고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나온 차량이죠. 그리고 제가 굳이 아이오닉 5보다 EV6를 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출시가 되고 나서 초기형 버전에 대해서는 롱레인지 기준으로 배터리를 72.6kWh를 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식 변경을 할 때 배터리를 77.4로 올려줬죠. 근데 EV6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딱 출시되자마자 77.4kWh를 롱레인지 배터리로 쭉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식에 해당하는 EV6를 구매하더라도 롱레인지 기준으로 했을 때 77.4kWh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연식이랑 이런 거 복잡하게 내가 따질 거 아니면 EV6를 구매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EV6 중에서도 에어, 어스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에어 버전을 구매를 하면 애초에 에어라는 트림 자체가 옵션이라든지 편의 옵션, 주행 보조 이런 것들에서 조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어라운드 뷰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스 트림을 구매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모터 하나짜리를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륜 모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듀얼 모터를 구매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저는 싱글 모터만 들어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싱글 모터가 들어간 EV6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230마력 정도에다가 초반 토크가 쭉 뿜어져 나오는 전기 모터기 때문에 가속력이라든지 고속도로 추월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무리 없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듀얼 모터보다 싱글 모터가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거기에다가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출력을 조금 높여서 듀얼 모터로 가기보다는 싱글 모터가 더 낫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할 때는 크게 상관없지만 중고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어떤 걱정을 제일 먼저 해요? 이 전차주가 배터리를 얼마만큼 관리를 해줬는지, 배터리 성능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도 엔진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엔진의 수명이 줄어들면서 엔진의 제대로 된 성능도 안 나오고 연비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한번 가득 충전을 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가 얼마나 관리됐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전기차를 중고로 구매할 때 내가 구매할 전기차의 배터리 캐퍼시티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곳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리본카에서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얼마만큼의 건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리본카 홈페이지에서 전기차 탭을 누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인증 차량 이렇게 나와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 차량을 누른 다음에 하단부로 내려가 보면 이 차량의 배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잠깐 한번 보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EV6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건강도가 97.1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요 정도 연식의 요 정도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배터리의 건강도가 97.16%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고했을 때는 77.4kWh로 출고가 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75kWh 정도, 그러니까 1회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462km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배터리나 전력 구동계에 대한 잔여 보증거리가 9만 km가 남아있다, 6년 10개월이 남아있다, 이런 정보들까지 모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에서 80 정도의 버퍼를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한 편입니다. 이거는 NCM 배터리 기준이에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LFP를 사용하지 않고 NCM을 사용하니까 3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고 80 이상으로 충전을 안 하는 요 정도 규격을 지켜주면은 배터리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요즘같이 날씨가 굉장히 더운 이런 날에는 땡볕에 주차를 시키지 않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도에서 30도 사이 요 정도를 유지하는 게 최적의 온도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야외 주차를 시켜놨을 때 배터리의 열화도가 조금 더 높다, 실외 주차는 가급적 피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기아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ICCU 문제를 제일 많이 꼽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ICCU는 전기차 동력계 보증사항 안에 10년 16만 킬로미터까지는 무상으로 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ICCU가 고장나는 원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경고등이 뜨면서 주행 불가 판정을 받는 ICCU 고장이 있고, 두 번째는 V2L이 안 되는 고장 판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급속 충전은 되는데 완속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주행 불가 판정,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콜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16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기간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무상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V2L이나 완속 충전 불가 판정, 요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ICCU 고장은 무상 수리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16만 킬로미터를 넘어서서 요 2가지로 고장이 난다 라고 하면은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ICCU를 교체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기차가 그만큼 장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EV6의 요즘 현재 대략적인 가격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 옆에 있는 차량은 한 2022년식의 주행거리도 6만 킬로미터가 넘었어요. 일반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이죠. 그리고 어스트림인 차량입니다. 이 어스트림에 해당하는 롱레인지의 싱글모터 차량이 신차 출고 때만 하더라도 한 5,6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대략 한 1,200만 원 정도를 받고 나서 출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 차량의 신차가가 4,4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냐?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년에 400에서 45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전기차, 게다가 준중형 SUV급 정도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하면은 유지비도 저렴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가성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야, 나는 ICCU 뭐 그런 거 모르겠어, ICCU 같은 거 고장 안 나는 그런 전기차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요 앞에 있는 차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니로 EV입니다. 이 니로 EV가 ICCU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높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걸 뽑으라고 한다면 충전구가 요 앞에 있는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면 주차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쪽에 충전구가 있다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외에는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가 봤을 때 일단 디스플레이가 통합형으로 이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기아의 최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도 그대로 갖춰져 있으면서 2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보여드리는 차량은 에어트림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아 니로 EV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배터리가 64.8kWh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77.4도 아닌데 배터리가 작아서 주행거리도 짧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운행해본 분들에 의하면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401km로 인증을 받았지만 대략 한 450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대신에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터리 캐퍼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전 비용도 늘어나고, 고속도로에서 급속 충전을 할 때 급속 충전기가 300kW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대체로 충전은 100에서 150 요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아 니로 EV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장점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풀 체인지된 니로 하이브리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니로 하이브리드 요즘 가격 얼마죠? 보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옆에 있는 니로 EV가 풀 체인지 된 다음에 신차로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한 4,8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니로 EV가 지금으로부터 3년 지나고 주행거리가 10,000km도 안 됐어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치가 2천만 원 중반입니다. 2천만 원 중반이면 니로 하이브리드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잖아요. 니로 EV만 하더라도 신차가가 4,8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보조금 받고 3,600만 원인데 지금 10,000km도 안 탔는데 벌써 1,000만 원이 감가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굳이 내가 니로 하이브리드를 갈 필요가 있나?
아니 니로 EV 너무 가성비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니로 EV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전기차 원하지만 2천만 원? 난 그것도 좀 비싸다고 생각해. 그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런 차도 있습니다. 완전 저렴한 전기차 조회 EV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테슬라 모델 Y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글로벌로도 1등 판매량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한 2022년, 2021년 요 정도만 하더라도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를 대보라 라고 하면은 르노 조회가 1등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정말 많이 팔렸던 그런 전기차예요. 그리고 르노가 판매량이 시들시들하고 삼성카드에서도 주식을 팔고 르노는 이제 완전 수입차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판매량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랑콜레오스를 팔면서 판매량이 완전 치솟아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서는 르노가 유럽 부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들도 한국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르노 세닉 같은 차량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르노 조회 같은 경우에도 부품 수급이 안 돼서 나중에 차를 끌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거기서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르노가 확실히 차량이 조금 팔리기 시작하니까 한국 시장을 버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르노 조회 같은 차량도 나름 괜찮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소형 해치백에 해당하는 만큼 실내 공간이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근데 이 르노 조회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한 55kWh가 들어가면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는 한 번 충전했을 때 301km지만 실제로 주행해 본 분들에 의하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더라도 350km를 주행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 같은 차량들을 내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타고 다닌다 라고 하면서 유지비를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겠더라고요. 심지어 가격이 정말 미쳤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이 2021년에 나온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4만 km가 이제 막 넘었어요. 게다가 출고할 때만 하더라도 이 차량이 뭐 인텐스 에코도 있고 인텐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트림이 있었지만 가장 높은 등급의 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신차 출고가도 한 4,2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 조회가 지금 4년 정도 지나고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됐냐? 1,000만 원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요 조회 같은 차량들이 1,000만 원 중반 정도의 가격이면 야 이거 너무 가성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전기 차종을 보면서 각각의 자동차들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고 전기차의 배터리 캐퍼시티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어떻게 수명을 유지하는지 과연 각 차량들의 문제점들이나 아쉬운 점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확실히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한 지 한 3, 4년 정도 지나고 캐즘이라는 얘기도 어느 정도 조금 무뎌지는 느낌이 들만 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돼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좀 구매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순간이 온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EV6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캐퍼시티도 높고 여러 가지 실내 공간이라든지 가격 가성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좋았지만 ICCU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면 ICCU 문제가 없는 니로 EV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나는 그것보다 가격적으로 완전 가성비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르노 조회 같은 차량들도 생각보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차량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유지비를 좀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구매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차를 선택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